학년 1반의 독서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는 엄마의 40번째 생일입니다. 달깍, 열쇠가 돌아갔다. 나는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도 손잡이를 돌리지 않았다. 문 앞에 서면 자꾸 머뭇거리게 된다. 이 문을 열면 무슨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한동안 나는 문이 열리면 다른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기를 기대했다. 파도 치는 바닷가나 눈 쌓인 산, 그것도 아니면 깜짝 파티라도. 지금은 바닷가니 산이니 깜짝 파티도 다 귀찮다. 문 안쪽 우리 집이 그저 조용히 나를 맞아만 주어도 좋을 것 같다. 나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문을 열었다.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거실 창문부터 활짝 열었다. 목욕탕에서 막 나오던 엄마와 눈이 마주쳤다. 엄마는 나를 본 척 만척하고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벌써 엄마가 온 걸 보면 오늘도 조용하기는 다 틀렸다. 반쯤 열린 할머니 방에서 웅얼거리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말투만 들어도 할머니가 얼마나 취했는지 알 것 같다. 뒤이어 와장창 하는 소리, 어머니! 부스럭대는 소리, 꽥! 지르는 할머니 목소리가 번갈아 들려갔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꼼짝하지 않고 서 있었다. 보나마나 오늘 밤에도 나는 언니 방에서 자야 한다. 바로 옆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아빠 전화였다. 엄마, 지금 전화 못 받아. 할머니 방에서 또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가 벌써 왔어? 누구야? 누가 할머니한테 또 술 들인 거야? 아빠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 아는 듯 버럭 화부터 냈다. 이 시간에 엄마가 있다는 말은 할머니에게 심상치 않는 일이 생겼다는 뜻이니까. 아, 몰라. 집에 와보니 벌써 시작이란 말이야. 내가 전화를 끊은 뒤에도 엄마는 신문지 뭉치를 대야에 들고 분주하게 방에 들락거렸다. 할머니 방에서 들리던 소리는 시간이 갈수록 점차 작아졌다. 할머니 방문이 가만히 열리고 엄마가 나왔다. 아빠가 전화하래. 엄마 얼굴로는 내 말을 들은 건지 못 들은 건지 알 수 없다. 나는 엄마의 그런 표정이 진짜 싫다. 엄마는 거의 다 찬 쓰레기 봉투에 방긋 갖고 나온 신문지를 구겼다. 화풀이라도 하듯 몇 번이나 쓰레기를 밟아 넣고는 봉투 끄트머리를 간신히 동여맸다. 아니, 끝내 동여매고 말았다. 는 말이 더 정확하다. 누가 봐도 놀랄만한 욕이었다. 엄마는 여전히 나한테 눈길도 주지 않았다. 곧바로 세탁기에서 빨래를 한아름 들고 나와 베란다로 가져갔다. 할머니 술 마시게 내버려뒀다고 아빠가 화 많이 냈어. 엄마가 고개를 돌려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갑작스런 엄마 눈길에 나는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엄마 입말이야. 본드로 붙인 거야? 왜 아무 말 안 하냐고. 아빠가 전화했다니까? 엄마는 한마디 대꾸 없이 널린 빨래들을 팽개치고 욕실로 들어갔다. 보나마나 칫솔로 욕실 타일을 후벼파고 있겠지. 아마 한참 동안 저 안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할머니 코 고는 소리가 방 밖까지 흘러나왔다. 엄마는 욕실에 있고 할머니는 잠이 들었으니 이제 언니나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 집은 평화스러울 것이다. 나는 언니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벌렁 누웠다. 내가 옷도 벗지 않고 자기 침대에 누울 것을 알면 언니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서 있다가 바로 누울 수 있다는 게 침대의 장점이란 걸 언니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언니 오기 전에만 일어나면 된다. 베개에서 향긋한 냄새가 났다. 우리 집에 싸고 도는 이 퀴퀴한 냄새도 이 방만은 포기한 게 틀림없다. 냄새뿐 아니라 집안을 휘젓는 우울함이나 걱정 따위 언니 성질 앞에는 맥을 못 춘다. 들어와 봤자 언니 짜증에 금세 밀려나고 말 테니까. 언니 책상에는 한치의 틈도 없이 빼곡하게 책들이 꽂혀 있다. 내 책상에는 서 있는 책보다 누워 있는 책들이 많은데. 언니 책상 위에는 교과서뿐만 아니라 장식품, 연필꽂이, 지우개까지 가지런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저기서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게 신기할 정도다. 할머니 방에 있는 내 책상은 벌써 오래전에 제 역할을 잊었다. 엄마도 이젠 정리를 포기하고 내 빨래를 아예 옷장이 아닌 책상 위에 갖다 둔다. 나야,
서랍 안에서 꺼내는 것보다 책상 위에 있는 걸 그냥 집어서 읽는 게 좋긴 하지만 그러나 꼭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풀이나 가위, 칼 같은 물건들은 내가 쓰려고만 하면 꼭 숨어버린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언니 책상에서 슬쩍 하는 수밖에 없다. 단 하나 주의할 점은 쓰고 갖다 놓을 때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 장가영, 진짜 짜증나. 내가 지난번에도 분명 경고했지? 그런데 또 내 책상에 손을 댔어? 언니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잡아뗄 수 있을 때까지 잡아떼야 한다. 사푸쳐 실토했다가 언니는 들볶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니 내가 돌았어? 나 언니 책상 근처에도 안 갔어. 어쭈 이제는 시치미까지? 너 어제는 서랍에서 풀 꺼냈고 오늘은 연필꽂이에 있는 내 가위까지 썼잖아. 너 때문에 짜증나 죽겠어. 분명 신경 써서 제자리에 갖다 놓았는데 어쩌면 언니는 책상에 어디에 눈을 하나 몰래 들고 다니는지도 모르겠다. 언니는 놀란 내 표정이 마음에 들었는지 거만하게 책상을 가리키며 말한다. 풀 뚜껑은 제대로 닫지도 않았지. 가위는 거꾸로 꽂혀있어. 넌 용을 주도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했지만 나한테는 안 돼. 너 또 그럴 거야? 나는 미안하다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몇 번이나 사과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야단 맞는 나보다 언니 방에 있는 물건들이 훨씬 안 됐다고. 그러나 언니에게 함부로 큰 소리를 칠 입장은 못 된다. 별씨 같은 언니 방도 내 말 한마디면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작년에 할머니는 아프기 시작하면서 혼자 못 자겠다고 보챘다. 잠만 들면 죽은 할아버지랑 할머니의 엄마가 나타나서 자꾸 따라오라고 한다는 것이다. 며칠 동안 아빠와 엄마는 번갈아 가면서 할머니와 잤다. 하지만 할머니가 밤새도록 못 자게 괴롭히자 아빠는 일찌감치 손을 들었다. 그렇다고 할머니를 혼자 둘 수 없어. 아빠는 가족회의를 열었다. 가족회의란 말을 듣고 언니는 단박에 알아채고 화부터 냈다. 이게 무슨 가족회의야? 어우 쉣. 이게 무슨 가족회의야? 아빠도 할머니랑 못 자면서 우리도 자라고 강요하는 거잖아. 난 싫어. 할머니랑 한 방에 있으면 짜증부터 난단 말이야. 나는 이럴 때 언니가 부럽다. 첫째인 언니는 마음을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말을 막 내뱉을 수 있다. 시크들은 마음이 어떤지 언니의 말이 상처받는지 따위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너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어? 아빠가 언니를 무섭게 쏘아보며 말했다. 언니는 아빠의 눈길을 아랑곳하지 않고 하고 싶은 얘기를 했다. 내년이면 난 중3이야. 수험생이라고. 다른 집에서는 수험생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 시한부 공주래. 시험 끝낼 때까지 비유 맞춰줘야 할 공주. 그런데 우리 집은 이게 뭐야? 중3이 되는 나한테 할머니를 시키라고? 시한부 공주. 그러고 보면 언니는 언제나 공주였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집으로 이사 오기 전에도 비슷한 일이었다. 그 집에는 방이 3개 있지만 작은 방은 창고나 다름없었다. 아빠와 엄마는 언니더러 할머니 방을 같이 쓰라고 했다.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언니는 밥도 먹지 않고 막무가내로 버텼다. 할머니랑 잘 바에는 상고 방이라도 쓰겠다며 울고불고 난리였다. 결국 언니는 아빠와 엄마랑 한 방으로 쓰고 유치원을 다니던 내가 할머니랑 지냈다. 나는 운동 빼놓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대로 해본 적이 없다. 그렇지만 아무도 내가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엄마는 외동딸이고 아빠는 외아들이라 둘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오직 할머니만 내 마음을 알아주었다. 애부터 둘째는 태어날 때부터 눈치꾸러기라고 했지. 왜 그런지 알아? 첫째만치 대접이 없으니 굶지 않으려고 배에서부터 눈치가 저절로 붙어나온다고 했거든. 내 보기에도 너는 천생 둘째여. 만약 가희가 둘째였다 봐라. 그 눈치 없는 것 때문에 집안 조용할 날이 하루도 없지. 만약 아빠가 내게 묻는다면 할머니 말처럼 나는 둘째 대답을 했을 거다.
나도 밤에는 할머니가 무서운데 그렇지만 안 한다면 내가 할머니랑 자야지 뭐. 그러나 아빠는 언니의 말 때문에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내게는 묻지도 않았다. 따라서 내가 할 말은 이미 정해져 있다. 마음속으로는 딱 한 번만 첫째가 되어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아빠에게는 내가 할머니 방으로 가겠다고 순순히 말하였다. 어쩌면 아빠는 내가 한 말을 미리 알고 언니한테 먼저 물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아빠는 내 결정이 마음에 든 게 틀림없다. 확 풀어진 표정으로 내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만 하라 했다. 한 달쯤 있다가 언니랑 바꿔줄게. 가희 너도 알았지? 동생이 할머니한테 마음 쓰는 것 좀 보라고. 너보단 100배는 낫다. 언니는 뾰족하게 입을 내밀고 마지못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나도 할머니한테 마음을 쓴 건 아니었다. 선뜻 할머니랑 지내겠다고 하면 아빠가 어떻게 나올지 난 잘 알고 있다. 예전에 할머니랑 한 방을 썼을 때 고모들은 용돈을 공짜 주었고 맛있는 것도 따로 챙겨주었다. 어차피 언니 방이나 할머니 방이나 내게는 마찬가지다. 언니 방에 있으면 엄마 잔소리보다 더 고약한 잔소리와 짜증을 견뎌내야 할 테니까. 잠깐. 아무튼 나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 의무를 다했다. 이익을 약간 챙기긴 했지만 아빠가 말한 한 달이 벌써 1년이 되었다. 지금이라도 내가 방을 바꿔달라 하면 언니는 꼼짝없이 그렇게 해야 한다.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은 이유는 언니나 할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다. 하루도 조용하지 않은 우리 집을 위해 둘째인 내가 희생해야 된다는 것이다.